네, 반갑습니다. 사이도 본다. 우리 환경 단원에서 마지막 생활 속 환경 이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생활 속 환경 이슈 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 속 환경 이슈는 무엇일까라는 걸 볼 텐데 환경 이슈의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 우리 정말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환경 문제 중에서 원인과 방안이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것 이런 걸 우리 이슈, 논쟁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환경 이슈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 시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다 다를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가뭄이 심해서 문제가 될 거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막 폭우가 많이 와서 홍수로 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선 빙하가 녹는다든지 어느 지역에서는 음, 지진이 너무나게 많이 일어난다든지 지구온난화로 점점점 잠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다 다르고요. 시대별로도 다르고 그래서 세계적인 환경 이슈까지 아주 다양한 규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아주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게 미세먼지 같은 거겠죠. 미세먼지는 이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인접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다가 중금속이 섞여서 날아온다든지 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자체도 안에서도 문제일 거고 그리고 일본 미국까지도 날아가니까 되게 큰 규모에서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 우린 일단 생활 속의 주요 환경 이슈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 문제를 이미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자원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제는 아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경제는 계속 자원을 소비해야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역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히나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이 일회용품 포장재.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나 이런 택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일회용품 그리고 포장재 이런 것들이 아주 더욱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낳고 있고 또 이런 쓰레기 문제를 둘러싸고 매립 그리고 소각 이거에 대한 갈등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죠. 매립을 하기도 참 그렇고 소각을 하기도 참 둘 다 환경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우리 긴 역사로 봤을 땐 최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GMO. 우리는 사실 이 GMO 유전자 제조합 식품을 이미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이게 과연 우리한테 유해할지 그리고 안전한지 이거에 관해서는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이 GMO라고 하는 거는 생물체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목적에 맞도록 일부를 변형시킨 것이고요. 특히나 농작물 같은 경우에 병충해 강하게 만들어서 많은 양을 수확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유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거리와 그리고 생태계를 완전히 좀 뒤바꿔 놓지 않을까라는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걱정거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의 세계화 되는 거, 뭐 저로서는 먹거리 세계화 되면 아주 좋죠. 우리는 지금 어디 뭐 마트에 가서든 대부분 많은 세계적인 먹거리들 다 수입되는 먹거리를 우리는 섭취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런 멀리서 수입되는 먹거리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관해서 좀 많은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음, 넘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화학 약품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환경에는 아주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하는 운송 수단에 어, 그들이 내뿜는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이 또 좀 환경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참 우리 요즘은 조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주요 원인은 화력발전입니다. 사실 화력발전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 디젤이죠. 이런 운행이 좀 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으로 해당이 되고 당연히 호흡기를 통해서 문제가 되니까 폐나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적은 양이면 눈에 그렇게 띄지 않으니까 예전엔 별로 신경을 못 썼죠. 사실은 점점점 아마 증가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너무나도 뿌옇게 그냥 눈에 보이니까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노후 이제 화력 발전 시설을 좀 폐쇄해야 되느냐에 관한 논란. 당장에 이 발전 시설을 폐쇄했을 때 부족할 수 있는 전력 수급은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후 경유차, 너 차 오래 탔으니까 그게 이제 환경 문제 유발하니까 타지 마라고 당장에 그냥 타고 있는 사람에게 어, 단순하게 그냥 운행을 정지시키면 생업에 좀 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차를 사야 되는 건 차는 또 굉장한 비용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뭐 우리 태평양의 쓰레기 섬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죠. 그것도 저는 요즘에 요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에 관해서 아주 좀 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좀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리산 뭐 댐이나 케이블카 건설 이것도 되게 문제가 됐었죠. 뭐 이런 거 말고도 곳곳에 우리가 사실 관광으로 이제 좀 먹고 사는 이런 데들이 이런 관광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사람들에게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환경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부딪히는데 좀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게 훨씬 더 멀리 봤을 때 결국엔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는 자연을 돌리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훨씬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환경 이슈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비해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입장도 생겨났죠. 정부의 입장도 다를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뭐 나라 전체 우리 이제 환경을 생각합시다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는 이거 경제적인 것 때문에 환경적인 제재를 가하기에는 우리 좀 어려워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시민단체도 뭐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업이나 이런데 경제적인 것보다 환경을 더 생각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정말 참, 네, 아주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토의와 토론을 하고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민주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아주 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입장 한번 봅시다. 쓰레기를 처리한 방법은 뭐 매립하는 거, 땅에 묻는 거, 소각, 태워버리는 거, 그리고 재활용하는 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근데 이런 쓰레기 매립지 위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참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쓰레기 매립지를 자기 집 근처에 두는 건 아마 원치 않을 겁니다. 저도 아주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 것이니까 다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자기 집 앞에 그냥 쓰레기 쌓아둘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생각만 하고 난 싫어라고 그러면 다 싫을 테니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전자 제조합 식품을 둘러싼 의견, GMO죠. 그래서 찬성 입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저렴한 비용, 다른 뭐 농작물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이고요. 그리고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게 처음 났을 때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거였어요. 우리의 식량 부족, 식량난은 이제 끝났다. 이거 나오면 그냥 끝, 종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과연 안전한가에 관해서 아직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계속 할 거면 이런 유전자 제조합 식품에 관해서 완전 표시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 표시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완제품에 GMO 원료를 썼다면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GMO 원료를 썼다면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표시하는 제도인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원료를 썼다면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표시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뭐 알 수 없고요. 이걸 과학계에서도 사실은 이런 누적된 데이터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어떻다라고 평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태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인위적으로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 건 사실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접 섭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몸에 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하지만 당장에 먹을 게 없고 정말 엄청난 우리가 식량난에 시달리게 된다면 그럴 땐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과연 이거를 마냥 거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뭐 그런 식량난에 엄청나게 허덕이고 이런 단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게 과연 안전한지 아닌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때 얘기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대부분의 식용유에서 요 GMO 콩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많이 섭취하였을 겁니다. 몸에 쌓여 있을 것이고, 그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